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황소 황희찬 선수의 2023-2024 시즌 득점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의 버밍엄 더비에서 자신의 공식 경기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또 한 번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는 같은 버밍엄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역 라이벌입니다. 버밍엄 지역지에서도 폭풍 영입과 돌풍의 팀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이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가장 빛났다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고요. 각종 통계 매체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MOM으로 선정하면서 최고의 공격수로 지목했습니다. 페드루 네투가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황희찬 선수의 최근 득점 기세를 보자면 황희찬 선수야말로 울버햄튼 최고의 해결사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다크호스로까지 언급될 수 있는데요.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황희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득점 기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울버햄튼이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 치렀는데 아쉽게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에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는 입스위치와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시작으로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프리미어리그로는 5호 골, 카라바오컵 경기 포함 시즌 6호 골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올 시즌 2자릿수 득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득점왕 경쟁에도 분명히 자신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득점왕인 엘링 홀란 선수가 8골로 득점 선두인 가운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렉산더 이삭 선수 그리고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선수가 각각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이삭 6호 골, 손흥민 선수 6호 골로 현재 공동 득점 2위가 됐고요. 황희찬 선수 이번 경기 5호 골을 통해서 보웬과 더불어서 공동 득점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도움 기록에 흥미로운 것이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이 듀오 플레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6골, 메디슨이 5개의 도움인데 네투 선수가 이제 황희찬 선수와의 공격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어요. 네투가 이번 경기 황희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올 시즌 리그 5호 도움으로 메디슨 그리고 키어런 트리피어와 함께 도움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 입스위치, 맨체스터 시티,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주전 경기에서 살짝 밀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교체 출전을 했었고 브라이튼과의 2라운드 경기도 교체로 출전했는데 여기서 득점을 올리면서 4대1로 지긴 했지만 날카로운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 45분 소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는 부상 여파로 30분을 소화하긴 했지만 9월 A매치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버풀과의 홈경기 비록 1대3으로 패배했지만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요. 이후 루턴전, 입스위치전, 맨시티전, 에스턴 빌라전까지 중용됐고 최근 3경기 연속골에 마침내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통계 매체 폰모바에서는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8.0점을 줬어요. 현재 에스턴 빌라 최고의 공격수이자 또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로까지 각광받고 있는 올리 와틴스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평점은 7.3점이었고요. 또 현재 울브스 최고의 측면 공격수로 사실 평가받고 있고 아스널 이적설이라든지 지금 프리미어리그 오른쪽 윙포워드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투의 평점도 7.9점으로 황희찬 선수보다는 근소하게 낮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7.7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올리 와틴스는 7.4점, 페드루 네투는 7.1점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황희찬 선수에게 7.4점, 와틴스에게 7.1점, 네투에게 6.9점으로 명확하게 황희찬 선수가 모든 매체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황희찬 선수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부상으로 아쉽게 86분에 교체가 됐는데요. 일단 중요했던 득점을 올렸고 2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빗나간 슈팅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득점이었고 하나는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죠. 공격수임에도 70%의 패스 성공률 나쁘지 않았고 이러한 패스 성공률 중에서도 키패스 하나 기록했고 한 차례의 크로스 패스 시도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롱패스 2차례 시도한 것도 한 차례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힘과 몸싸움에 있어서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완전히 적응을 했죠. 4차례의 지상 경합 중에 3차례 승리로 무려 승률이 75%에 달했고요. 또 수비 가담 상태에서도 2차례의 태클을 정확하게 100% 성공을 기록을 했고요. 또 파울 하나를 얻어내는 등 공수 양면에 걸쳐서 정말 전방위 활약을 펼쳤고 심지어 수비 상황에서는 슈팅 블로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을 할 때는 박스 안, 골 에어리어까지 진입을 했었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왼쪽 문전 지역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뿐 아니라 왼쪽 수비 영역, 왼쪽 풀백 영역까지 내려와서 커버하고 심지어 역습 커버 상태에서는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 커버하는 등 정말 열심히 팀을 위해 뛰기도 했는데요. 버밍엄 메일, 바로 버밍엄 지역신문에서는 울브스와 에스턴 빌라 이 양팀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지지 않은 객관적인 선수 평점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투 7점, 쿠냐 7점이었는데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까지 압박하고 쫓아가면서 괴롭혔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만 경기 내내 마무리의 퀄리티가 다소 아쉬웠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엔 상대의 특히 더글라스 루이스가 굉장히 거칠게 팔꿈치로 가격하고 괴롭히고 좀 파울성 플레이로 황희찬 선수를 이제 제어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시작했던, 자신이 기점 패스로 만들어냈던 움직임에 선제골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 빛났다. 관점 기사의 제목 자체가 황샤인스예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희찬 선수 그야말로 지금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울버햄프턴 공식 계정에서도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 득점하고 승리를 이끈 과정을 또 한 번 조명을 하면서 절묘한 이제 실키 푸드워크라고 유려한 발놀림을 통해서 맨시티 선수들의 압박을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또 하이라이트로 소개를 했고 훈련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도 경기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울브스의 핵심 선수로 황희찬 선수를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이름을 잠깐 까먹어서 잠깐 잊었기 때문에 코리안 가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더 큰 조금 화제를 모으면서 더 유명사를 타게 됐고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의 골과 최근 활약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울버햄튼이 코리안 가이라고 새긴 또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황희찬 선수의 최고의 시즌은 분명히 공격 트리오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가 중앙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면서 부지런한 역할, 이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페드루 네투가 온더볼 상태에서의 돌파력과 패스 공급이 굉장히 좋고요. 황희찬 선수도 부지런히 쿠냐처럼 움직여주면서도 빠른 속도를 통해 침투하고 파고들고 또 탈압박까지 해주고 마무리 터치, 사실은 인자기가 소환될 정도로 지금 경이로운 결정력, 원터치 득점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들어가면서 울버햄튼의 활약과 또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사실 네투 선수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황희찬 선수가 5골을 기록하면서 네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오르긴 했는데 수상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거의 쏠리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울버햄튼 이달의 선수상은 네투가 차지했지만 황희찬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황희찬, 쿠냐, 네투의 3톱이 가동된 3-4-3 포메이션이었죠. 토티 고메스와 크레이그 돛은 막스 킬먼이 3백으로 배후를 지키고 좌우 윙백으로 아이투누리와 세메두가 빠른 속도를 통해서 전진 공격을 하고 르미나와 주안 고메스가 이제 박스투박스 미드필드로 뛰는 것이 최근 게리 오닐 감독의 울브스의 전술적인 움직임인데요. 지금 이 평균 위치를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조금 밑에 있잖아요. 수비 커버를 많이 해줍니다. 아이투누리가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 뒤까지 많이 움직여주고 쿠냐도 연계해주고 싸워주고 1, 2선을 많이 오가고 네투가 오히려 최전방에서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날 황희찬 선수는 득점 장면 외에도 여러 차례 많은 기여를 했어요. 전반 33분에는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오히려 아이트노리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이동하고 들어가서 왼발 논스톱 슈팅을 연결한 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황희찬 선수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던 키패스였던 것이고요. 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수비 진영에서 막스 킬먼이 장거리 패스를 왼쪽 전방으로 길게 넘겨준 것, 황희찬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빠져들어서 확보했는데 컷백 시도가 수비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에스턴 빌라의 브라질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스가 조금 거친 플레이를 황희찬 선수에게 많이 했는데요. 워낙 황희찬 선수가 위협적이고 제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러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후반 시작 2분 만에 경합 상태에서 황희찬 선수의 코를 팔꿈치로 가격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코피가 나고 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더글라스 루이스가 이 상황에서 조금 미안함을 표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목을 가격하는 상황이 나왔고 또 두 선수가 언쟁을 벌이다가 황희찬 선수를 더글라스 루이스가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까지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더글라스 루이스 조금은 이제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골로 응수하는, 서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54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네투가 돌파하고 또 컵백을 시도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배후에 있다가 수비 2명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 앞에서 가벼운 간결한 터치로 논스톱 슈팅 연결하면서 득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대표 골키퍼 2012 카타르 월드컵 골든글로브 수상에 빛나는 대단한 골키퍼인데 이 황희찬 선수의 슈팅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의 슈팅이었고요. 절대 쉬운 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받아먹기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 틈 사이를 빠져들어갔던 침투 움직임과 위치 선정 그리고 이 각이 없는 상태에서의 마무리 터치까지 정말 기가 막힌 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 이후 울버햄튼은 76분의 최전방 공격수를 쿠냐에서 사샤 칼라이지치로 바꿨는데 칼라이지치가 들어온 이후에도 공격 연계 과정에 좋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78분에 황희찬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크게 벌려 움직이면서 전방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칼라이지치가 빠져들어가면서 크로스 패스를 반대로 길게 넘겨줬어요. 이 패스를 오른쪽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네투가 이어받아서 슈팅했는데 이게 이제 공이 좀 크게 위로 튀어오르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골을 성공시켰다면 울버햄튼이 1대0 팽팽하던 상황에서 2대1로 앞서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겠죠. 황희찬 선수는 86분에 거듭된 몸싸움과 견제 속에 조금 열심히 뛰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햄스트링 부상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근육에 좀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고 이러한 가운데 게리 오닐 감독이 파비오 실바를 투입을 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근육에 좀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가 되면 철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경기를 치르고 이제 한국 대표팀 일정에 합류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또 상황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황희찬 선수의 골이 나오고 나서 아쉬웠던 것은 에스턴 빌라에게 곧바로 동점골을 내줬던 것인데요. 55분에 캐시가 밀어준 공 왓킨스가 왼발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으로 전개했고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남아있던 수비수 파우 토레스가 슬라이딩 슈팅을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이후에 칼라이지치의 패스를 네투가 마무리만 했더라면 황희찬 선수가 또 기점 플레이를 하면서 울버햄튼이 2대1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고요. 또 경기 막판 황희찬 선수가 교체된 이후엔 울버햄튼의 거의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울브스의 주전 미드필드인 르미나가 교체로 들어왔던 에스턴 빌라의 이탈리아 공격수 차니올로의 돌파를 손으로 이제 유니폼을 노골적으로 잡아끌면서 저지했거든요. 본인은 이제 파울을 인정했지만 이미 경고 한 장이 있는 상태에서 섣부른 플레이였습니다. 정말 안일했던 플레이였는데 이로 인해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까지 당했고 또 이번 경기가 황희찬 선수가 쓰러져 있던 상황들이 많았다 보니까 후반전에 무려 12분이라는 긴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 에스턴 빌라가 역전승을 위한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는 올리 와킨스의 헤더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울버햄튼 입장에는 사실 역전패를 당할 수 있었던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거나 황희찬 선수의 골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맨시티전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울버햄튼인데요.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의 골에도 승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 빌라와의 지역 라이벌전에서 승점을 얻은 것 이로 인해서 울버햄튼은 일단 리그 14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 이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햄스트링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0월 9일 월요일에 소집하게 되고요.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친선 경기 그리고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정들은 2024년 1월에 열릴 카타르 아시안컵 데뷔전이기도 하고 또 11월부터 시작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과메 경기 승자를 만나기 때문에 베트남전은 동남아시아 팀에 데뷔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한 수 아래의 팀들이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유럽파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최근에 좀 부상 이슈가 있는데 적절한 관리 속에서 좀 출전할 수 있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A매치 이후 황희찬 선수의 경기 일정 살펴보면 10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 본머스와 원정 경기 있고요. 10월 29일 새벽 1시 30분 돌풍의 팀이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사우디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는 뉴캐슬과의 빅매치가 있는데 뉴캐슬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종종 나오곤 했었거든요. 최근에 좋은 기세를 보이는 황희찬 선수 유럽 대항전 무대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뉴캐슬 이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울브스와 뉴캐슬의 경기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접어들어서는 11월 5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11월 11일에 토트넘 허스퍼와의 경기,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26일 풀럼전, 또 12월 첫 번째 일정은 아스널과의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과 더불어서 황희찬 선수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원하게 골을 터뜨려주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